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난주가 상당히 그 주말에 뉴욕 시장도 나빴고 그 주된 이유가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되면서 시장을 짓눌러 왔고, 또 이번 주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주만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건데, 이런 상황이어서 그 지난주 못지않게 변동성에서 시장이 좀 시달릴 거다, 이런 걱정이 오늘 시장을 좀 이렇게 두려움으로 몰아넣으면서 출발 자체가 불안하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출발을 마이너스 1.79%, 그래서 2,500이 붕괴됐었어요. 그래서 2,498.67, 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2,491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개인 매수와 함께 이제 기관이 매수 우위로, 뭐 많지는 않지만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그 외국인의 그 계속되는 그 매도와 맞서면서 지수를 이제 조금씩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41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44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4,70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35.93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33%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출발이 거의 1.46%, 거의 1.5%죠. 그래서 역시 700이, 코스닥 지수 700이 깨지면서 696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다른 점은 지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코스닥에서는 유지해줬다. 그래서 장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 플러스권으로 빠른 회복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 지수 상승폭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6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10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이 1,99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14.46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11%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뭐 하나는 파랗고 하나는 빨갛고 뭐 이렇게 끝났지만, 뭐 양시장 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그 7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양봉이 형성이 됐어요. 오늘 이제 계속 운봉 흐르다가.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의미는 뭐 이게 무슨 뭐 이제 장이 좋아지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인 하락을 일단 멈춰 세운데 의미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39원 80전, 주말보다 10전이 떨어진 상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을 그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3,868억을 팔았고, SK 하이닉스는 1,615억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삼성전자는 553억을 팔았고, SK 하이닉스는 705억을 오히려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외국인들이 67억 샀고, 현대차 221억 샀고, 신한지주 78억, 포스코홀딩스 160억, 이게 이제 눈에 띄는 거고, 포스코홀딩스는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160, 11억 이렇게 이제 거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교차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오늘 이제 반도체의 그 대표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상당량을 팔았다. 그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 오늘 알테오세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외국인 161억, 기관 62억 이렇게 샀고,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10억 정도 샀고, 기관이 234억이나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HLB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는데 247억, 120억 이렇게 샀고, 나머지는 서로 이제 교차되면서 끝나는. 오늘 이제 그 시총 5위에 들어온 클래시스는 외국인이 6억을 팔았고, 기관이 18억을 사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장은 뭐 초토화됐죠. 오전장은 초토화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이것들이 살아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 이제 밥솥 같은 것도 이것도 이제 뭐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뭐 밥솥에서 뭐 개별적인 종목들 보면 외국인도 사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이 이유를 이제 제가 이 끝 말미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제약, 뭐 그건 이제 비만 치료, 미연형 항암제, 유전자 치료 등등해서 이게 개별 이슈가 지금 많잖아요. 그런 쪽에 전부 움직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이건 이제 K-뷰티에 대해서 주말 동안에 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지속됐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과 함께 화장품 인터넷 판매 관련된 회사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이제 보톡스나 미용기기 이쪽도 오늘 좀 강세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리기판 같은 것도 이게 이제 세계적인 각축전이 시작됐다. 이제 새로운 반도체의 새로운 이제 그 머티리얼, 로우 매트리얼이 되는 유리기판이 이거는 이제 시작이 이제 독일의 소트. 근데 이 독일은 이미 이제 생산 개시를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코닝,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 이렇게 이제 3파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관련 기업들도 지금 이제 여기에 처지지 않게 이제 바짝 쫓아간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러면서 오늘 또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고 이 둘은 좀 고전이 뭐 하이닉스는 뭐 600원 올랐지만 600원 올랐지만 고전한 거죠. 예. 그 장비 쪽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인 반도체 제조업은 묶어놓고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 설비 전선 이거는 이제 뭐 실적이 뒷받침되고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또 건설주들도 이제 이제 부동산 경기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또 금리 인하가 예측되니까 그런 쪽에 또 원전 관련도 일부 좀 움직였는데 이건 세계적인 그 탈원전을 취소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다. 이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움직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시장은 오전에는 진짜 하락 공포에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했는데 오늘 이제 재미난 게 제가 이제 그 이번 주에 우리 12일 날 동시만기 신경 써야 된다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오늘은 아주 재미난 방법을 했어요. 선물을 묶어놨어요. 선물을 애초에 출발할 때 한 2천억 원대 샀다가 중간에 3,400대까지 올렸어요. 그거 이제 왜 그러냐면 주가가 회복되니까, 주가가 이제 회복되면서 그거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게, 선물을 많이 사면 프로그램으로 자동 매매에서 현물이 매도가 나가요. 근데 현물이 매도가 나면 현물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를 막고자 한 거죠. 오늘 뭐 이제 삼성전자 1,400원 빠졌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 더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에다 대고 4,000원 가까이를 계속 판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선물 묶어놓고 오늘은 현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3,400까지 갔다가 끝에 다시 마이너스 462로 줄였어요. 그 얘기 뭐예요? 오전보다 오후가 훨씬 높으니까 먹고 판 거죠. 그러니까 안 쓰던 방법을 오늘 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덩치 큰 거는 팔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덩치 큰 건 팔고 덩치 작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살려고 했던 거 우리말로 쭉 이렇게 손대서 살면서 전체적인 것만 맞춰갔어요. 그리고 선물을 오늘 그 비교적 덜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썼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반도체 삼성전자 많이 빠지고 이런 거는 뭐 증권사가 이제 완전히 뒷북치는 늘 그러지만 이제 오늘 뭐 애널리스트 뭐 삼성전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이제 반도체 두 개 회사 시총 대형이
집중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도 공격을 받은 그런 날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 파산과 관련된 게 며칠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번 주에도 지난주 못지않게 여러 가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아주 줄이어서 나오도록 지금 스케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선뜻 뭐 시장이 살아난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주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막 미리 이렇게 정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죠. 우선 내일 애플 16 그 애플 16 그거 시리즈 공개에 따르면 이제 그거가 어느 정도 뭐 오픈하는데 어느 정도 팔렸다 뭐 선주문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제 이어질 테고 그 다음날 바로 이어서 미국 그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해리스가 앞서는 것 같지만 미국 선거는 하나라도 이긴 사람이 그 주를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보면 또 당선 가능성은 트럼프가 아직 커요. 그 러스트 벨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TV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 이게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거 방향을 또 바꿔야 되니까 그런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8월 CPI가 또 발표되죠. 바로 CPI 발표되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연준이 금리를 정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목요일이에요. 12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또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주식에서 이제 추석 자금이 나가는 그런 거는 11월에 팔아야 13일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또 뭐 크진 않지만 부담 가지고 워낙 장이 요새 나쁘니까 부담을 좀 갖고 그거를 좀 봐야 된다. 그러고는 바로 우리는 긴 연휴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늘 시장이 그렇지만 그렇게 긴 연휴를 앞두고는 굉장히 시장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리스크를 좀 줄여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가 이제 다시 연휴를 끝내고 19일 날 다시 주식 시장을 개장했을 때의 시장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걸 지금 점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를 끝나고 19일 그 목요일 날 개장을 하잖아요. 다시. 근데 실제로는 그날 오전 새벽 3시에 중요한 일이 있죠. 연준이 이제 금리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빅컷이냐 뭐 베이비 뭐 스텝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지금 이제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3시 반쯤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뭐 인터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파월 의장의 말에 행간을 읽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옥신각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3시 반쯤 돼요. 그러니까 3시 반에 미국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다행인 게 우리는 그래도 그걸 보고 이제 장을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좀 깜깜이로 하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날 새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금주 동안에 우리가 너무 그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편향된 시각보다는 뭐 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약간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일반 투자가로서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거,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선뜻 어느 쪽이다 막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근데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큰 주간이니까 이번 주가 이게 또 빠질 때는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계속 줄여져 있으니까
이게 빠질 때는 거의 뭐 지구 종말이 온 것처럼 이제 빠지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매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잘못 꺾였을 때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또 잘 됐을 때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뭐 이제 그런 현상에서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또 파생하는 사람들이 또 돈을 치고받고 뭐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관심 있게 좀 봐놨던 그 관심 종목들을 가지고, 관심 종목들을 어떻게 체크하느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이 지난 실적, 그리고 앞으로 이번 분기 실적, 이런 거에다가 이것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 요소가 시장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추후에 이게 나갔을 때 수급을 동원할 수 있느냐, 수요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얘기거리냐, 아니면 택도 없는 얘기냐, 이런 거를 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돼서 선정된 거를 가지고 그냥 천천히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오늘도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부분적으로 사신 분들은 오늘 또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떨어질 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죠. 아예 아침에 왕창 살 걸.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는 그냥 떨어질 때마다 그 대상으로 정해놓은 종목을 그냥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사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냐. 오히려 막 서둘러서 이렇게 매수하면 실수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막 빠져서 이제 막 공포에 막 주식을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기회다, 언제 또 일이 빠지겠냐 이러면서 막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런 거예요. 공포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돼. 왜냐하면 공포도 다 까졌어요, 지금. 예, 공포도 이제 우리가 시장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공포를 이미 시장이 한번 상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보다는 오늘 오전도 그렇지만 그냥 좋은 주식을 떨어질 때 그냥 조금씩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시기다. 언제를 보고? 10월을 보고. 예, 10월을 보고. 이번 달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0월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종목들을 차분차분 모아가는 그런 걸로 삼는 기간이, 그리고 며칠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는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다시 이번 달 말로 이제 막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앞으로 남은 이번 주 날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백만개미는 원래 이제 추석 연휴가 13일부터인데 14일부터인데 저는 이제 13일부터, 그래서 금요일부터 연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왜 유튜브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12일 목요일 저녁까지 유튜브 하고 13일부터 유튜브 없습니다. 제가 잠깐 해외에 있어서, 그랬다가 추석 연휴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뵙는 걸로. 그래서 미리 좀 그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